자, 이어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직전 꼭 알아둬야 될 만한 뉴스, 이분이 꼭 챙겨주시죠. 유선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원유 재고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일단 원유 재고는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 좀 있다가 나오게 아, 될 네. 예정이고요. 네네, 원유 재고는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 오늘 나올 주요 스케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원유 재고가 좀 있다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 그 이전에 앞서서 어제 쪽에는 EIA의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10년물 국채 입찰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신용 강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권 관련한 수요가 떨어졌던 가운데 안에서 또 재미난 건 주식 쪽 시장이 부진하게 되면서 또 은행 쪽의 신용도 같이 흔들려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되는 채권 쪽으로 또 수요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3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는 굉장히 좋았는데 과연 10년물 장기채는 어떻게 될지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미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자면 중국 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2년 만에 드디어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면서 중국 쪽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 부양책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 디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뉴스를 띄우긴 했지만 지금 당장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생각은 중국 쪽에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곳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4.4%로 계속해서 생산되는 가격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좀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 항생 지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 물가가 현재 어떤 상태야? 이게 매번 저희가 매달 나올 때마다 수치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그림이 리니어하게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디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그 가져와 봤는데 피디님 혹시 이거 그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PI랑 CPI 둘 다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거 로이터에서 참 표를 잘 만들어놔서 제가 한번 그 표를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표는 로이터 표인데, 자, 일단 PPI는 뭐 여러분들 뭐 그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다시피 이미 10개월 연속 역성,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 PPI고요. 생산자 물가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마이너스 4.4%여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개선됐다라는 거고, 생산자 물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거 알고 계셨죠? 이걸 근데 눈으로 긴 시계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안 좋았었어? 이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 CPI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2021년 1월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그 이후로 2월 이후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죠. 소비자 물가가 계속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0.3% 마이너스로 다시 변하게 된 겁니다. 하락 반전하게 된 거죠. 이것도 보면은 그나마 지금 2년 동안은 CPI가 플러스였다가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가 됐구나. 그러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했구나.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중국 디플레이션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뉴스는 EIA 단기 에너지 예측치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천연가스 가격과 원유 가격에 대해서 EIA 미국의 에너지 전망치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에너지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원유가 유가 가격이 상승세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에 대한 자발 감산 연장과 그리고 글로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당분간 상승 압박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 안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사실 어제 오늘 빼고는 사실상 크게 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가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안정세를 유지를 하다가 아무래도 2023년 후반기가 돼서 겨울에 올라가게 되면서 재고량이
안정적인 재고량이 좀 소모되기 시작하면서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2024년에는 다시 또 겨울이 끝나가면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재미난 건 이번에 천연가스에 대한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서 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고량이 예상보다 많이 남았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 오늘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약간 못 들었는데 원유 가격은 더 오를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아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보고 있을까요? 평균 배럴당 90달러 정도, 100달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82.62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86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WTI 기준 수준에서는 그렇게 높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지는 않는 거네요. 네, 일단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수요가 당장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나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원유 강세를 좀 막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정보청의 에너지 시장 가격 전망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은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스포츠 베팅계에서 나왔는데요. 자, 펜이라는 기업이 바스툴이라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포츠 관련한 이제 블로그 같은 걸 관리하는 툴을 버리고 ESPN이랑 같이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ESPN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ESPN이 새롭게 스포츠 베팅 관련한 부분들을 출시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드래프트 킹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가격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좋은 어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 스포츠 베팅계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펜 엔터테인먼트가 혹시 드래프트 킹즈와 같이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펜 같은 경우는요, 여러모로 온라인 카지노라고 하죠. 예, 그런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바술이라는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ESPN과 비슷한 종류의 툴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쪽에서 성장세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ESPN을 같이 인수를 하게, ESPN이라는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ESPN 좋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킹즈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이 뉴스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쿠팡이 실적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쿠팡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제 그에 따라서 쿠팡의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이야기로는 사실 원래 쿠팡이 여러 가지 물류센터에 투자를 했을 때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리턴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이번에 흑자 전환을 계속해서 연일 연 쿼터 갱신하기도 하면서 지금 당장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를 봤을 땐 결국 물류 쪽에 투자를 한 게 가장 커다란 리턴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쿠팡 같은 경우는 다음 먹거리를 노리고 있는데 대만에 대한 투자처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 저도 기억나는 게 지금 4개 분기 연속 쿠팡이 이익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흑자 기조를 4개 분기 연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쿠팡이 흑자를 냈다,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했을 때 주가 상승폭이 굉장했었는데 그때 한 19달러 정도까지인가? 되게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도 약간 주가는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쿠팡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쿠팡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일단 뭐 시간에 걸려서 6% 넘게 오르면서 19달러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개장되면은 쿠팡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쿠팡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어떤 뉴스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좀 메가밀리언즈라는 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사실 역대 세 번째 당첨금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1.58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거의 1.7조 원, 1.8조 원에 해당하는 당첨금이 플로리다에서 나왔다는 얘기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식이 뭐 주식 쪽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플로리다 쪽에서 디센티스가 있는 쪽에서 이만한 당첨자가 나왔던 건 또 그만큼 세금이 그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소식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소식 볼 때마다 아, 부럽다. 이거 당첨된 분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근데 저도 100% 샀는데 당첨이 안 돼서. 아, 100달러 정도 사셨어요? 네,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아, 이거 와, 이거 거긴 왜 이렇게 이게 당첨금이 커요? 좀 볼 때마다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던데. 아유,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제외하고도 이제 뉴욕 쪽에서 1,000불씩 사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아, 계속해서 당첨 크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잊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그 당첨돼야죠, 당첨돼야죠.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거 되게 의미가 좀 있는 뉴스이던데, 얼마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ARM 상장을 앞두고 앵커 투자자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존까지 좀 물망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ARM 관련해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앵커 투자자가 되겠다 나서고 있는데요. 인텔, 엔비디아 등등 쟁쟁한 기업도 있지만 요곳에 아마존도 끼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은 여러 회사들과 앵커 투자자가 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곳에서 10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앵커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ARM이 IPO를 하게 될 경우 그 평가는 70 빌리언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존과 ARM 양쪽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아마존과 ARM 양쪽에 질문이 들어갔는데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볼 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으면 아니 땜 굴뚝에 연기 나는 일은 있으니 없는 거니까 부인하지 않으면 아마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ARM이 9월쯤에 이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상장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값어치 자체가 높게 평가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아마 대기업들도 많이 평가에 뛰어들려고 하는, 아마 앵커 투자자로 뛰어나려고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거의 70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ARM 과연 근데 이 정도로 좀 뭔가 상장 전에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는 결국 흥행 돌풍을 일으키기 위한 거죠. 앵커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제성이거든요. 일단 네. 개인 투자자들과 여러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중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는 좀 좋은 앵커 투자자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대기업이 우리한테 투자를 했다라고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뭐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인텔도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뭐 굉장히 여러 개의 그 굵직굵직한 그 기업들의 앵커 투자자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IPO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IPO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만, 자, 좋습니다. 그 미국에서는요, 이런 IPO 할 때 한국에서는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IPO 할 때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거의 뭐 대자산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보통 참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보통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집을 하는 웨브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ARM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참여하기가 힘들고 보통 로빈후드 만약에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만약에 로빈후드 내에서 실질적으로 IPO 데이트 날 혹은 그 전날 우리 이거 시작가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떤 가격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사지느냐 마느냐가 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ARM처럼 정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참여할 방법 거의 없는 거고, 대신 이제 좀 약간 작은 기업들 가운데 가격 제시해서
이제 매칭이 되면 살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이 정도네요. 미국에서 개인들이 IPO 할 수 있는 거는. 로빈후드로 참여하게 될 때는 이제 대기업들도 같이 참여가 됩니다. 이제 로빈후드를 제외하고 사실 세컨더리 웹사이트 같은 게 좀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IPO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기치는 기업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로빈후드를 통해서 IPO에 신청을 하는 게 이제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네요. 네, 현재 로블록스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어닝 발표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 다해서 하회를 하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당분간 적자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액티브 유저 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8.28%나 하락하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자는 많아졌다고요? 이용자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 게임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성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겠다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대로 학부모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른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블록스의 미래가 글쎄 어떤지는 저도 잘 좀 어렵네요. 예상하기가 제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로블록스는 아이들이 주로 하죠. 계속. 그래서 뭐 부모님들의 지갑을 아이들이 대신 열긴 하지만 사실 어른들이 직접 그 현금을 쓸 때랑은 뭐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을 내비치니까 오히려 실적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 8% 하락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로블록스도 참 여러 가지 기대가 많았던 기업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우리나라에선 좀 먹을 수 없는 쪽인데 웬디스가 실적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웬디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웬디스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뭐 버거킹 이런 기업들과 같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과 EPS 양쪽 다 하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장전 주가가 여기 마이너스 0.7%라고 돼 있지만 지금 사실 제가 잠깐 봤는데 플러스 2%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 이유 자체가 생각보다 가이던스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닝과 EPS, 매출과 EPS 양쪽 다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EPS에 대한 가이던스가 0.95에서 1,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도 사실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전의 주가가 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웬디스는 어떤 음식을 팔아요? 웬디스는 햄버거 팝니다. 햄버거 파는데 제가 가장 애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기에 대한 퀄리티나 전체적으로 뭐 샐러드 같은 퀄리티를 얘기를 할 때 맥도날드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쪽으로 자주 가는 편인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갈 때는 웬디스를 맥도날드나 버거킹보다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 있는 위치도 뭐 다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맥도날드는 약간 도심지나 이게 뭐 그런 데에 있다면 웬디스는 좀 약간 외곽 지역에 좀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맞아요? 보통 맞는 편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루이제나 뭐 여러 가지 체인점들이 있는데 이제 외곽 쪽에 있는 체인점, 뭐 도심 지역에 있는 체인점 아니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는 체인점도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제 있는 편이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옛날에 웬디스가 한국에도 있었대요. 신촌에 첫 매장이 있었대요. 와, 저 못 가봤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약간 있는 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맛있다고 느끼신다는 웬디스 실적 발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별 기업들 소식 몇 가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개별주 소식들도 중요한 뉴스들이 좀 몇 개 나왔는데요. 테슬라에서는 내부자 매도 7,750주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애플도 내부자 매도 15,419주에 대한 해당하는 내부자 매도가 나왔고, 카바나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1.5배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7월에 인도량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수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급량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보잉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닝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원래 엔화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못 달성하는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록시땅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다들 사들여서 사기업으로 전환을 노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록식당은 그러니까 자진상폐하겠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좀 너무 좋은 기업은 그 주인들이 이거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왜 주주들하고 나눠 먹어 하면서 자진상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록식당이 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미국 시장이 조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었는데, 일단 어제 그 시장의 한 가지 좀 불안 요인이었었던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한 횡재세, 이게 좀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첫 번째로 유럽 시장이 좋았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 시장의 출발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 그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는요, 3대 지수 모두 다소 그냥 보합권에서 뭐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07 약보합, 다우는 0.05 강보합, S&P 500은 0.01 강보합,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CPI가 내일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관련된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죠.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CPI의 흐름을 제가 아까 중국 물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긴 시계열로 로이터에서 잘 정리해놨길래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보이는 게 헤드라인 CPI고요. 밑에 보이는 그 주황색 선이 코어 CPI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그 반년 넘게 쭉 좋아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지난달에 3%의 CPI를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코어 CPI는 지난달에 4.8%를 기록했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헤드라인 올라가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 4.8%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좀 더 내려가서 4.7%를 기록하느냐 여부가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앞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거죠. 이 중국 그 디플레이션, 이게 사실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좋을 것이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한번 함께 열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혼족세를 시장에서는 계속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크게 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내일 밤 9시 30분에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일 것 같고, 보시면 대부분의 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냥 강보합 내지는 뭐 약보합 내지는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가 오늘 한 1.5% 하락하고 있는데, 특별한 뉴스가 있는지 유선남님께서 혹시 잠시 후에 가능하시다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몇 가지 종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가운데 뉴스 하나 보도록 하죠. 종목 뉴스, 제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지난번에 우버 실적 발표하고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게, 우버가 리프트의 시장을 자꾸 잠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리프트 실적을 발표가 됐었거든요.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근데 그 시장 점유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랑 리프트랑 거의 시장 점유율이 좀 비슷비슷한데, 그럼 어느 정도의 그 점유율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은 대체로 7대3 정도였었어요. 7대3 정도. 근데 최근도 보니까 74대 25 정도입니다. 결국 우버가 리프트의 시장을 좀 계속 잠식해가는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리프트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실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래해서 굉장히 크게 내렸었거든요.
그 시장이 잠식당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고, 예컨대 우버의 경우에는요, 뉴욕의 그 일부, 그러니까 옐로우캡이라고 부르죠. 뉴욕에 있는 택시 업체들과도 협업을 해서 뉴욕에 있는 택시를 뭐 우버를 통해서 부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반면에, 유선남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리프트가 오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만큼 운전자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프트의 소비자도 이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리프트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프트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프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9% 넘게 꽤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9% 넘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그리고 외신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다루고 있는 기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워크. 위워크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파산보호 신청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지금 위워크의 주가는 거의 28%, 29%. 근데 이제 위워크는 여러분들도 뭐 뉴스 팔로업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CEO 리스크도 좀 있었고요. 다양한 좀 안 좋은 점들이 있는데, 참 한때 정말 세상의 모든 사무실을 평정할 것 같았던 이 위워크가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죠. 디즈니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디즈니가 제 기억에 맞다면 이제 디즈니는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자, 디즈니 아직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모릅니다만 일단 OTT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놀이공원, 디즈니랜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장 초반에는 0.7%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분들에겐 쿠팡이 정말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쿠팡이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4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매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의 성장세도 좋은 거고, 덕분에 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19까지 올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쿠팡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실적에 정말 민감하게, 그러니까 실적과 그대로 주가의 움직임이 반영이 되죠. 쿠팡 이렇게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된 게 아니라,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확연하게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니까, 아마 주가의 움직임도 단발적으로 흑자 전환 좋네, 이게 아니라 쿠팡의 그 주가의 움직임도 실적과 함께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막 갖게 만드는 그런 실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선남님께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뭐 나쁜 뉴스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뉴스가 하나 뜬 게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GPU와 CPU를 합친 칩을 내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최근에 있었던 어떤 칩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마켓워치에서는 요거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CPI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미난 거는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매번 내놓는 예측치가 있는데, 그건 0.4%라고 되어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0.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재미난 건 그 다음 달 7월 달이 아닌 8월 달에 나오는 예측치가 0.8%라고 예상치가 나와 있네요. 만약에 이 상태로 진짜 0.8%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안 좋은 장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달과 다음 달 CPI가 어떻게 나올지 좀 많이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동안 우리가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물가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잘 감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고효과, 작년에 기고효과가 사라지는 이 시점이 다시 한번 좀 물가에 민감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또 주가도 많이 반등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CPI 한번 나오는 거 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냥 뭐 특별한 방향성은 나오기 어려울 상태로 보이니까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저희가 지표 나오는 대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